유튜브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먹고 사는 이야기입니다. 여기는 제 일터예요. 밝아 보이지만 6시가 훌쩍 지난 시간이네요. 이 시각쯤 되면 슬슬 좀 지치고 퇴근이 기다려지는 시각이에요. 여러분은 퇴근하고 나면 뭐 하세요? 저는 요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좀 늦게 시작했어요. 시간적 여유는 없어서 유튜브에 요약본 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. 상세한 설명까지. 제가 봤으면 그렇게까지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, 아마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스터 션샤인 드라마 작가님이 쓰신 거라고 하더라고요. 게다가 송혜교님까지 안 볼 이유가 없죠. 암튼 기대를 하고 들여다봤는데요. 아시다시피 학폭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. 보는 내내 매우 불편했어요. 온통 빌런뿐이던데요. 특히 주인공의 학창시절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완전 감정이입돼서 나의 고등학교? 나의 중학교? 그 시절에 나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. 중학교, 고등학교 6년이라는 기간에 우리가 알든 모른 척 하든 정말 몰랐든 다양한 형태의 학폭은 있잖아요. 그게 당사자냐 아니냐에 따라 크게 기억이 달라지겠죠. 또 가해자냐 피해자냐 그 입장도 또 첨예하겠죠. 그런 차이일 뿐 학폭은 여지껏 있어 왔고 지금도 어디선가 진행 중이겠죠.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정작 학폭 이야기가 아니에요. 전 더 글로리를 보면서 정말 화가 났던 건 극중 주인공의 담임 선생님 때문이었어요. 제 이야기 좀 해볼게요. 바야흐로 제가 중2 때 이야기네요. 제 담임 선생님은 가정 선생님이셨어요. 단아하고 안경 쓰시고 키도 크셨어요. 엄하셨지만 위트 있으셨고 큰 잘못 없으면 쿨하게 넘기시는 그런 분이셨어요. 그날도 어느 여느 날처럼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. 앞뒤 사건 의 전말은 모르겠어요. 담임 선생님이 반 친구 한 아이를 패기 시작했어요. 때리는 거 아니고요. 팬다 그 말이 맞아요. 아이를 얼마나 모질게 패는지 사랑의 매 이런 게 아니고요. 그냥 밀치고 따기 때리고 발 걸어 넘어뜨리고 일어난 아이를 얼마나 멀리 미는지 교실에 하나씩 있는 파란색 큰 쓰레기통이 있었어요. 거기까지 밀려서 부딪힌 다음에 박살났어요. 그 쓰레기통이요. 쓰레기통이 깨지고 나서야 선생님은 멈추셨죠. 그때가 언제의 적 이야기예요. 맡고 있던 그 친구의 눈빛이 생생해요. 그때의 기억이. 울지도 않았어요. 그저 그냥 담담하게 일어나서 옷을 털고 자리를 정리하더라고요. 그 후로도 종종 심하게 패셨어요. 거기에다가 성에 차지 않으셨는지 그렇게 꾸밀 시간 있으면 속옷이나 빨아입고 다녀라. 집에서 배워온 게 이 모양이니 내가 가르치는 게 맞지? 이런 등등의 언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. 네, 물론 그 친구는 모범생은 아니었어요.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참 좋았거든요. 접점은 없었지만 청소 구역이 같을 때 청소를 하면서 그 친구가 이야기해줬던 바깥 세상? 청소년들이 가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무용담처럼 늘어놓거나 술을 마셨을 때의 기분, 담배도 한번 피워봤다라는 등의 저로서는 실로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들을 정말 재밌게 풀어줬어요. 그 친구는 제가 자기의 친구감도 되지 못했지만 저는 그 친구가 저를 친구로 받아줬으면 할 정도로 재밌었어요. 그런데 한날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. 장황한 말씀이셨지만 포인트는 이거였죠. 그 친구랑 가까이 있지 마라. 그리고 그날은 그 친구를 복도에서 또 흠씬 패셨어요.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매우 쿨하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담임 선생님께서 의도하셨든 의도하지 않으셨든 우리는 그 친구를 멀리 할 수밖에 없었어요. 가까이 했다간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.
제가 저렇게 맞으면 어떡해요. 담임 선생님한테 인격 모독 당하면 어떡할 거냐고요. 딴 바라보는 눈빛조차도 경멸에 찬 눈빛인데 아주 미워 죽겠다는 표정인데 그걸 거스르고 그 친구랑 이야기 나눴다간 그 후 폭풍을 어떻게 견디겠냐고요. 어느샌가 그 친구는 그냥 반 전체 왕따가 되었어요. 엄청 맞고 있어도 심한 모욕을 당할 때도 못 본 척, 안 들리는 척, 조용히 숨만 죽이고 그 시간을 흘려보냈던 것 같아요. 네, 물론 선생님께서도 고충이 있으셨겠죠. 아이들은 많죠. 한꺼번에 통제는 해야 되죠. 확실하게 잡으시고 싶으셔서 그러셨던 것 같기도 해요. 그리고 그 친구가 그 선생님 덕분에 사춘기를 무사히 마치고 지금 어엿한 성인이 되어서 잘 나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. 압력. 그때 그 선생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그래도 이 자리에 왔다. 이러고 있을 수도 있지요. 하지만 더 글로리 주인공처럼 지금 51살이 된 이 시점까지도 그 선생님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. 더 글로리 담임 선생님 보면서 결은 좀 달랐지만 나도 저런 선생님 있었어 이러면서 분노하고 있지 않을까요? 그때 담임 선생님께 여쭙고 싶어요. 체벌을 꼭 그렇게 모질게 하셨어야 했었나요? 아이들끼리 왕따 시킨다고 말려야 될 선생님께서 그렇게 아이 하나를 왕따 시키셔야 됐었나요? 그 아이가 선생님 기준에 맞지 않고 다소 튀는 행동을 하는 친구였다 해도 너무 하셨어요. 결국 그 친구는 3학년 중간쯤에 자퇴한 걸로 알고 있어요. 우리가 우리의 일이 아니면 또 금세 잊혀지잖아요. 그런 일이 있든 없든 세월은 흐르고 각자의 삶을 꾸려가느라 중2 담임 선생님은 또 기억 속에서 잠시 사라졌었죠. 사라진 줄 알았죠. 뉴스에서 학폭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중2 때로 돌아가서 다시 아픈 거 보면 제 트라우마도 아직 해소된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. 너가 맞았냐? 너가 모욕당한 것도 아닌데 뭐 트라우마씩이나 오지랖이 넓구만 하시겠지만 폭력을 당한 사람이나 폭력을 본 사람이나 다 아파요. 물론 당사자만큼 아프겠어요? 그건 아니지만 제가 아픈 건 속수무책으로 맞고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거랑 담임 선생님이 그 친구랑 가까이 지내지 마라 그랬다고 진짜 말도 안 걸고 못 본 척 피했던 것도 진짜 아파요. 후회 많이 되고요. 학폭을 방관하는 사람들도 가해자라고 하지요. 그런 논리면 전 그때 제3의 가해자였던 거였죠. 너무 힘없는 가해자. 화가 치미네요. 선생님께서 왜 조장하셨어요?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지내게 두셨어요. 선생님만 가해자가 되셨어야 했어요. 그 조그만 애를 그 덩치로 그렇게 때릴 때 진정, 교육적 목표만 있으셨어요? 혹시 화풀이 대상으로 착각하신 거 아니었어요? 선생님은 까마득히 잊었거나 공직생활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지 몰라도요. 그때 선생님 최악이었어요. 더 글로리 주인공처럼 그 친구가 담임 선생님께 찾아가서 복수했으면 좋겠어요. 물론 드라마처럼 죽이라는 그런 이야기 아닌 거 아시죠? 기왕이면 사회적으로 아주 성공해서 선생님을 찾아뵙는 거죠. 그게 가장 큰 복수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찾아왔으면 좋겠어요. 찾아오면 정말 진심으로 사과할 거예요. 못 본 척해서 미안해. 전국에 훌륭하신 선생님들 폄훼하고자 하는 의도 없습니다. 그저 제 추억 속 아픈 부분을 꺼낸 거고요. 그 기억에서 과장된 부분이 없다는 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. 학생과 학생과의 학폭, 선생님과 학생과의 학폭, 선생님과 학부모와의 학폭, 교사들 간의 학폭, 어떤 형태로든 학폭은 전 반대예요. 한 사람의 일생이 달려있다니까요. 학폭 없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.
먹고 사는 이야기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실 거죠?